이제 어제 MLB 같은 경우에는 좀 결과가 안 좋았어요. 사실 아까 전에도 잠깐 라이브 하면서 표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트리거가 진짜 개그치 많이 나왔습니다. 역배 트리거만 도배가 됐어가지고 실제로 뭐 애리조나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캔자스 시티 그 다음에 또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이 역배 트리거 나는 데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트리거들 거르고 걸러서 하나 그래도 애틀랜타도 진짜 트리거 그렇게 토론토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크리스세일인데 이겨주겠지 했다가 털렸습니다. 그나마 제가 어제 너무 그건 정배고 트리거도 그러고 싶어서 멤버십 이제 3만 원 멤버십 보시는 분들 주력 한 경기는 제가 어제 일부러 좀 틀었죠. 프랑스도 승 마헨이 아니라 딱 2.5 오버로 깔끔하게 틀어가지고 멤버십 주력 한 경기는 어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합표 쓰는 데는 제가 축구를 이제 신선전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조합을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이제 멤버십 분들 살짝 이렇게 맛보기 좀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MLB로 주력 한 경기 뽑아드렸으며,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일단 오늘 프리뷰 전반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의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강수 확률 85%고요. 중간에 저녁에 한번 그치기는 하는데 밤중에 계속 비가 또 이어져서 새벽까지 온다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이 돼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구매하시는 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진행이 된다면은 최근 타격 분위기 상으로는 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좀 미쳐 날뛰고 있죠. 타율이 지금 리그 전체에서 정규 타석 소화한 타자들 중에서 리그 4위입니다. 이정우가 3할 2푼 1리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지금 뭐 진행이 된다면 샌프란시스코가 좀 유리하겠다 싶긴 합니다만 사실 이 경기는 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없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저 디트로이트 대 시애틀의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데스와 브라이언 우의 대결로서 이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좀 예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디트로이트가 타격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이 템파베이 시리즈에서 장타 쇼를 하면서 홈런포를 계속해서 연이트 가동시켰었고 이제 그 장타에 힘입어서 디트로이트는 좋은 경기로 이제 홈에 경기를 치르고 홈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장타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브라이언 우의 피칭이 지난번에 이제 4피 홈런 경기였었죠. 해당 4피 홈런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피 홈런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지난 등판에서 그나마 애리조나 상대로 너무나도 완벽한 피칭을 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브라이언 우의 저 피칭이라는 게 사실 뭐 그럴 수 있겠거니와 좀 그렇게 이제 위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털리는 것쯤이야. 그래서 이제 이후 피칭들을 사실 내용을 보면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좀 지워져 있는 상황이고 브라이언 우가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시애틀 입장에서는 브라이언 우 정도라면은 피칭을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결국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이 좌투수를 상대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썩 그렇게 시원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시애틀이 어땠습니까? 지난주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서 시애틀이 장타력을 좀 과시를 했었죠. 매치 시리즈 2차전까지. 이 장타력을 굉장히 과시했었는데 그 장타력이 이 우투수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이 우투수 비중이.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결국 우투수에게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애틀이 최근 10경기 동안 좌투수에겐 피홈런이 한 4개밖에 없었다는 걸 홈런이 4개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시애틀도 홈런으로 대량 득점을 하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정비가 되었고 디트로이트도 불펜에서 지금 이제 부하가 걸린 게 하루 휴식하면서 이제 좀 풀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브라이언 우가 그렇게 4피 홈런 경기 맞고 캔자스 시티한테 또 2피 홈런 맞으면서 2경기 만에 홈런 6개 쳐맞은 이후에 5월 4경기 5경기 연속으로 피 홈런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즉 그러면은 디트로이트가 경기력이 살아났던 것들이 홈런에 의한 것들이었는데 브라이언 우가 다시 한번 홈런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주면
이 경기는 시애틀도 필승조 부상자들이 다 돌아오고 난 순간부터 성적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늘도 그 투수력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해보게 되는 경기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이 경기를 시애틀 승 언더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이제 브라이언의 피칭에 대한 기대값이 좀 크다 보니까 시애틀의 승 생각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언더 또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루자르도와 앤서니 케이의 경기인데, 이것도 참 재밌죠. 이게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팀이 최근에 어떤 경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알면 사실 경기 자체를 이제 이거를 마냥 맹신할 수가 없게 되죠. 실제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 대한 기복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번의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총 4승 8패라는 성적으로 좀 많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말았었고, 해당 구간 동안에 이제 원정 경기 12경기 팀 타율이 2할 3푼 1리, OPS 0.692로 홈런도 홈 경기 대비했을 때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력은 확실히 이제 이 장타 생산력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게 마냥 이거를 갖다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장타력이 좋으니까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동일 12경기 정도의 홈 경기에서 때려냈던 홈런이 22개였는데 원정 11개니까 딱 절반 수준이고, 팀 타율 OPS 수준도 0.86까지 올라가는 수준의 이 타격과 OPS 수준이 홈에서 나오는데 원정에서는 0.7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상대는 루자르도입니다. 루자르도 상대로 그렇게 만만한 타격을 할 거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K도 원정에서 제구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경기도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 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 6대4의 경기가 나면서 불펜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이제 불펜을 크게 이제 소모시킬 수 없는 경기였던 것이 팩트였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부하가 오늘은 좀 풀리죠. 그래서 리듬을 할 수 있으면 필라델피아는 필승으로 나오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하루를 쉬었으니까 불펜 부하가 없고, 그래서 이 경기가 후반 점수가 어제처럼 그렇게 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5점이 잡혔는데, 필라델피아가 어제 그렇게 점수를 내긴 했지만 실제로 필라델피아의 최근까지 타율은 여전히 팀 타율이 2할대 2할 1푼대로 머물고 있고, 오늘도 좋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이 웨더스와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 경기로 양키스가 어제 경기를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경기 이기는 그림 본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경기였었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양키스의 지금 에런 저지가 빠져있는 라인업에서의 이 타격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맹신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힘이 빠져 보여요. 그나마 지금 힘내주고 있는 게 카미네로라든지 아니면 그리샴이라든지 아니면 골드슈미트라든지 좀 힘내주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삽질이 조금 많이 심하다 보니까 하이 타선 위력이 많이 빠집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스턴의 타선이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마이어와 IKF 그리고 라파엘라 같은 선수들의 반등으로 드루빈까지 좀 오히려 짜임새가 있는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웨더스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보스턴도 지금 좌투 상대 데이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오히려 나바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콘트레라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라서 점수가 많이 날 거라고 바라보기 이미 어려워진 경기예요. 이 경기가 보스턴이 이번 시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력을 증명시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불펜 저력인데, 어제도 1회부터 배우가 개 털려가지고 그냥 박살이 난 경기였었지, 보스턴의 투수는 이제 배우가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이후에 그 칸넬 나와가지고 2이닝 던졌었나?
그거 던졌던 거 기억하는데 그거 하고 이제 모란이랑 이 두 명 썼던 걸로 맞죠? 그렇게 아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쓰면서 실점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필승조가 아닌데도 심지어 지금 필승조들도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양키스의 불펜이 오히려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웨더스가 재고난조가 오게 되면 오히려 이 경기는 조금 더 양상 자체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양상 속에서 7.5점 기준점, 특히 불펜 싸움에서 딱 클러치 한 방이 결정질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언더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예세비지와 브라인드 영이 나오는 경기예요. 양팀 모두 어제 기분 좋게 승리를 챙기고 오늘 경기를 임합니다. 이 예세비지가 나오는 토론토 입장에서도 분위기를 확실히 이어가고 싶은 마음일 텐데 사실 이 경기는 제가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발랜드가 일단 멀티닝 던지고 피셔, 호프먼, 그다음 로저스까지 일단 토론토는 필승조를 모두 등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뭐냐? 오늘 경기에서 출전이 되더라도 일단 연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연투를 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한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이게 볼티모어가 최근에도 타격감이 그렇게 살아나면서 보스턴 시리즈에서 나름 2승을 챙겼고 지금까지도 지금 볼티모어 타선도 만만하게 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브랜드 영도 지금도 대량 실점 없는 피칭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피치어는 아니에요. 워낙 이제 변하고 이제 제구가 그날 컨디션이 많이 이제 탄다라고 해야겠죠. 당일 이제 컨디션 발이 굉장히 심한 선수라 가지고 제구가 되면은 땅볼 유도라든지 범퇴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버티는 건 맞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그런 파이어볼러 피처, 그러니까 파워 피처 유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없긴 합니다. 물론 근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있다 보니까 워낙 그래도 5이닝 2, 3실점 내로 끊어낼 수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볼티모어는 오히려 어제 경기를 통해서 불펜까지 아껴놨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 토론토는 리드하고 불펜을 이제 리드하게 되면 필승조 운영 당연히 연투시킬 텐데 그게 이제 오늘 경기에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브랜드 형이 5이닝 2, 3실점 수준 페이스에서는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확률상으로는 이 경기가 투수전 양상 투수들의 호투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볼티모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토론토 승을 조금 보기가 어려운 와중에 결국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예세비지의 피칭 수준이라든지 브랜드 형도 저는 오늘 경기에서 나름 호투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선발 싸움에서 5점이 안 날 거라고 보면 마지막까지 갔을 때 8.5, 9점을 넘는 점수는 조금 서로 양 팀의 불펜 저력을 생각했을 때 허들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추천은 못 드려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언더 말씀을 드리는데 토론토 정배도 못 보고요. 필승조들이 이미 모두가 연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아마 2명 정도는 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뎁스 자체가 세이지 빨리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경기가 토론토가 정배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템파베이는 반드시 이제 타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경기 치르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필립스가 나오다 보니까 투수력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죠. 거기다 템파베이가 지금 불펜이 무너진 상황에 이 라스무센마저도 최근에는 기복 있는 피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애미의 홈에서는 또 경기 결과가 아이러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애미도 이번 시즌에 홈에서 승률은 5할이 넘어가지만 원정에서 부진한 팀입니다. 홈에서는 18승 15패 기록하면서 최근 3연승하면서 분위기도 올라와 있고 원정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끊어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마이애미는 이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워싱턴 상대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펼쳤었고 오늘 경기에서 타격 분위기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스무센이 이 경기에서 호투할 거라고 저는 의외로 생각을 안 하는 경기고요. 오프너 끼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필립스 나왔고 템파베이 경기를 하면은 이 템파베이가 경기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도 저는 보는 경기예요.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그러면 투수전 양상이 되고 불펜 싸움까지 가게 되면 마이애미가 오히려 지금은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템파베이는 분명히 디트로이트 시리즈 이전부터 낌새가 나타났었고 디트로이트 시리즈에 확실하게 불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마이애미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선발 싸움에서 라스무센의 실점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템파베이도 그래도 얀디 디아즈나 아란다의 장타 생산력은 절대로 만만하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일부 좀 나다가 불펜 싸움까지 가면 템파베이 불펜이 전 크게 무너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이 경기를 0마인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라 보면서도 이 경기를 오버 7.5에서는 오버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템파베이 불펜 최근에 심상치가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애틀랜타의 홈발을 믿어줄 것이냐, 피츠버그의 최근 타격발을 믿어줄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어제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졌어요. 근데 이 애틀랜타가 경기를 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가 사실 크리스 세일을 믿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경기였었거든요. 크리스 세일이 이미 무너진 순간부터 이 경기는 저력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거 애틀랜타 승을 주력으로 뽑고 주력 조합에 쓰긴 했지만 크리스 세일만을 믿고 걸었던 경기였었는데, 크리스 세일 무너진 순간부터 따로 불펜에서까지 다른 이제 페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경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당연히 수아레즈와 이글레시아스가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큰 이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경기였었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경기가 세일의 선에서 무너지면서 이제 필승조들이 모두 휴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는 한 점만 리드하면은 그 막강한 리 수아레즈 그다음에 이글레시아스 조합이 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위협적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피츠버그도 어제 룰진스키가 1+1으로 나가지고 모두 땜빵을 쳐주면서 불펜 정비가 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피츠버그의 불펜이에요. 그 불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피츠버그의 가장 최근의 문제였었고, 이 휴스턴과 1차전과 2차전이 그렇게 난타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피츠버그의 불펜이 누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오던 간에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 경기가 오버로 걸 것이냐 애틀랜타 승으로 걸 것이냐는 결국 페레즈를 상대로 과연 애틀랜타 타선이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게 이제 공략 당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 경기는 오버로 가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건 애틀랜타 승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결국 이 켈러가 공에 조금 이제 밋밋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애틀랜타 타선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좀 공략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리드할 수만 있으면 이 경기는 애틀랜타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애틀랜타 승 말씀드리는데, 관점적으로 봤을 때 페레즈를 못 믿으신다 그러면 이 경기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애틀랜타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이제 램바트 대 이제 펄킨스 나오는 경기예요. 어제 애틀레틱스 승만 됐어도 저는 한 조합을 또 챙겼는데 9회의 악몽이 또 펼쳐졌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미친 듯이 쳐맞고 내보내는데, 그 쿤넬이었나요? 진짜로 도라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봐버렸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애틀랜틱스가 이제 어제 썼던 불펜들이 바로부터 시작했고 모두 필승조에 됐다는 걸 생각을 하면 오늘까지도 후반 양상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론 휴스턴도 어제 지는 과정에서 굳이 이제 델로산토스와 아브레이유와 그 다음에 저 오코트를 투입을 시키면서 킹을 제외한 우완 필승조들을 모두 썼습니다. 킹과 이제 헤이더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완 필승조를 제외한 우완들을 또 굳이 써버리면서 부하가 좀 걸려버렸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자완 얘네들 상대하는 데는 좀 힘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경기 이제 운영에 있어서 과연 휴스턴이 애틀레틱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램바트가 그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애틀레틱스 타선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니커츠가 그렇게 못 치는데도 6.7점 가까이를 내는 타격을 해주고 있고, 휴스턴도 타격감이 불타고 있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이 펄킨스가 하고 있는 이 성적 자체가 5점대 ERA 대비 굉장히 가성비 피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이제 정배가 애틀레틱스에 나온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불펜 상황만 따지고 보면은 램바트가 이전의 경기들처럼 7이닝 던져주고 그냥 무리하게 이제 쥐어 짜내기를 해가지고 던져줘 제발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이제 운영하는 양상을 만들어 버리면 8회에 이제 그 자완 걸렸을 때 얘네 걸린 다음에 그냥 헤이더 쓰면 되거든요. 사실 7이닝 부탁해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에서 볼넷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결국 애틀레틱스가 잡는 기회를 이게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정배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중 자체를 오즈들의 의중 자체를 좀 무시할 수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좀 애틀레틱스 승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이게 휴스턴 정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적으로 이걸 접근을 한다고 하면 애틀레틱스 배당 조금 이제 그래도 이득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경기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캔자스 시티의 경기인데 매튜스 대 와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 떠나서 어제 경기 결과도 문제지만 그냥 선발에서 이미 이거는 캔자스 시티 승이라고 봐야 돼요. 이미 어제 결과로 봤을 때도 미네소타는 불펜이 갈려버렸어요. 진짜 모두 썼습니다. 오르제와 로저스를 포함한 필승조 포함 모든 선수들을 다 썼다고 보면 무방하고 오늘 매튜스 나오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와카가 지금 보여주고 제가 저번에 분석하면서 또 어떤 분이 그때 뭐 상대 전적에서 뭐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뭐 어차피 해봤자 15도 채 안 되는 표본일 건데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와카 같은 경우는 철저한 성성에서 우위가 있는 선수예요. 심지어 이제 보시면 벅스턴 최근에도 부진하고 있는데 벅스턴 상대로 그 15 채우면서 10타수 무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조 시벨 같은 경우에도 26타석이나 소화하면서 이제 2할 3푼 1리 수준으로 끊어내면서 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타석 넘은 타석 중에서 라나치도 13타수 2안타 무피 홈런으로 1할 5푼 4리로 와카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제 타석 표본수가 있는 선수들이 핵심 타자들이고 걔네들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 성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와카의 피칭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서도 불펜을 아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미네소타는 매튜스가 버티지 못했을 때 이후에 이제 똥바지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와카가 안정적인 운영을 또 해주면 6이닝 7이닝 던진 후에 캔자스 시티의 불펜이 사고 치냐 안 치냐가 이 경기 결과를 가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언더게임 양상 속에서 캔자스 시티 승 양상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캔자스 시티 입장에서도 사실 원정 승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또 그 시리즈 첫 경기를 또 잘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타격 분위기에서 또 이제 좋게 끌어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비기닝 한 번에 이겼던 게 아니라 야금야금 계속해서 점수를 벌려갔던 게 이 캔자스 시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타격에서의 응집력 자체가 오는 경기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캔자스 시티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이제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이건 텍사스가 지금 오즈나랑 프릴랜드를 이제 다시 트리플 A로 내보내면서 자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랭포드와 코리 시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일부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의 로스터 자리를 만들었으니 벤치에 있든 내일 경기에서 스타팅을 하든 이때나 저래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스터에 인해서 경기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게 스타팅 하냐 안 하냐도 사실 중요하긴 할 텐데 그것보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면 사실은 이 좌투수 상대 텍사스의 성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최근에 좌투수 상대로 6경기 동안에 3할 8푼 가까이 타율이 텍사스가 기록했는데 타석수가 19타석밖에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이야? 불펜밖에 안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선발 상대로는 표본이 어떻지 해갖고 좀 표본을 늘려봤습니다. 12경기 표본을 늘리니까 팀 타율이 2할 1푼까지 떨어집니다. 2할 3푼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즌 타율을 보니까 시즌 좌투 상대 타율을 말고 자완 선발 투수 상대 타율을 보면 2할 1푼밖에 안 돼요. 얘네가 그만큼 지금 랭포드와 시그가 있을 때도 기록됐던 좌투 상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거기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에반 카터죠. 에반 카터는 커리어 동안의 좌투 상대로 그냥 병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좌투 상대로 이제 좌투 나오면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게 지금 작 피더슨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텍사스가 랭포드 코리 시거가 돌아와서 진짜 미친 활약을 해주지 않는 이상 경기가 좀 어려운데 시즌 성적을 보더라도 얘네들도 자투 상대로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고 지금 메시기 지금 자투 중에서도
그래도 탑 클래스의 체인지업을 던지는 선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텍사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어제 양키스 상대로 이렇게 밀리면서 결국 필승조 안 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왜 어제 양키스 승을 그 조합에 썼겠습니까? 클리블랜드의 필승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경기였어요. 그 경기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클리블랜드의 타격과 그 다음에 이제 투수력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좀 이것도 앞선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배 근거를 좀 찾고 싶었는데 복귀를 한다 해가지고 얘네 둘이가 역배를 충분히 낼 만큼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카일리 대 브랜디 싱어가 나오는데 얘네들 엘리데르 크루즈 부상으로 빠지고 지난 시즌 타격 부진이 좀 많이 나타나 버렸고 지금 세인트루이스랑 오늘 경기는 장타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것도 더 분석하고 싶지만 어차피 두 팀 다 불펜 병신, 그 다음에 선발 투수 다 위기, 타격에서 컨셉 유사, 굉장히 비슷한 팀끼리 만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오늘 경기가 바람이 뭐다? 외야로 11마일이 불어나가는 경기예요. 굉장히 막 많은 바람이 부는데 세인트루이스의 이번 시즌 홈에서의 슬러그 수치가 훨씬 더 원정보다 뛰어나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선발 투수의 기량을 평가하면서 양 팀이 누가 홈런을 많이 때릴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브래디 싱어가 이번 시즌 슬러그가 0.6을 찍고 있습니다. 미친 놈이에요. 이게 카일 리도 이번 시즌 개인 커리어보다 슬러그 수치가 좀 높게 0.45 수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브래디 싱어가 이 홈런을 너무 쳐맞고 있어요. 장타를 너무 쳐맞고 있어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슬러그 수치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여기도 블리데이, 스튜어트, 네스널 로우, 그 다음에 수아레즈 장타자들 즐비합니다. 근데 여기도 웨더홀트, 그 다음에 에레라, 벌레스, 워커, 지금 돌아온 누바이, 그 다음 윈, 골마 다 장타자예요, 얘네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결국 홈런 싸움이 될 때 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신시내티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더 세세한 데이터는 제가 안 봤어요. 어차피 일부러. 왜? 불펜에서 사고 나면은 그냥 불펜에서 사고 나면 답도 없어요. 타격 좋은 팀이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잠재성을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슬러그 수치와 그다음 오늘 바람, 그다음에 선발에서의 P 슬러그 수치, X 슬러그 수치 이런 것들이 싱거가 너무 불리하다, 신시내티가 너무 불리하다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미러키의 경기인데 요거는 지금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멤버십 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그 트리거, 계속해서 역배 트리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어제도 애리조나부터 시작해서 토론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것들이 다 역배 트리거로 나왔던 경기들이 역배가 실제로 났는데, 오늘도 이 경기가 트리거 난 거 하나만 공유해드리게 되면, 콜로라도 승 트리거가 나왔어요. 콜로라도 승 트리거가. 그래서 저도 오늘 미러키 스프라트 당연히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코어스필드 가면 미러키 타선도 좀 반등이 좀 잘 되고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를 이제 미러키가 그래도 이기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콜로라도 승 트리거 나자마자 바로 그냥 오버 찍어 버렸습니다. 그냥 표에다 오버 썼어요. 11.5점 높으면 기준점인데 일단은 팔트너가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팔트너는 무조건 공략 당한다고 봐야 되고, 이제 스프라트가 볼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해야 되는데, 이 콜로라도가 실제로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시리즈를 치르면서 홈에서 개털리했지만 타격이 좀 되었었고, 이후에 이제 그 코스필드에 내려와서도 콜로라도의 타격은 식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했었죠. 오늘 경기에서도 LA 인저스 시리즈에 보였던 콜로라도의 타격이 코어스필드에서 스프라트 정도라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볼넷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러키 승보다는 높은 기준점이지만 이 경기는 좀 오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경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 보면은 당연히 콜로라도 시즌 데이터도 결국 이제 평균 제로섬이 돼버리죠. 좋았던 때와 너무 안 좋던 극단적인 경기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콜로라도도 굉장히 평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최근 데이터로 보면 콜로라도는 리그 상위 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이 경기는 코어스필드에서 좀 타격전 양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거는 콜로라도의 최근 단기 타격에 대한 기대값과 그 다음에 스프라트의 볼질에 대한 기대값을 반영한 분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지금 이제 조병현이가
폭투하면서 극장 오버 내줘서 오늘도 KBO 주력 경기 적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NC가 역전해주면 참 좋겠는데 올킬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일단 한 점 주력 비중 좀 높여서 가는 거 잘 끝내서 다행이라 보고요. 이제 KBO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바로 이어가면은 샌디에고 대 뉴욕 매츠 경기인데 마이클 킹 대 이제 스캇 나오는 경기예요. 이거는 스캇이 부상에서 돌아온 첫 번째 등판 이후에 몇 경기 동안 제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이제 이번 시즌 기대의 저하를 좀 표하게 되다가 갑자기 이제 제구가 잡히고 완전 딴 투수가 돼버렸죠. 스캇의 원래 브레이킹볼의 무브먼트는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그만큼 이제 변화구 각은 좋다 보니까 항상 기대를 할 수 있는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데 제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스캇이 제구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다 샌디에고는 근 2주 동안에 거의 오버게임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로 극한의 투수전 양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근데 워싱턴전에 한번 오버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거 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샌디에고 경기는 언더 게임이죠.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를 한번 쓱 훑어보면은 어제 경기가 이제 4대6으로 오버 게임이 났었고, 그다음에 워싱턴전에 두 번 오버 났었고, 그 외에 지금 5월 23일부터 나머지 경기들 전부 다 언더 게임입니다. 그만큼 이제 샌디에고 경기라는 게 언더 게임 많이 나듯이 타격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다 스캇이 나오고 오늘 마이클 킹이면은 당연히 이제 스캇 입장에 매치 입장에서도 타격은 조금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리드를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리드는 샌디에고 한다 보고 지금 풀로 쉬었습니다. 샌디에고 불펜들이 아주 그냥 푹 쉬었어요. 지금 필승조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그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 안 좋은 경기 펼쳐서 아담 외에는 이제 다 쉬었으니까 오늘 경기에서 아마 총력전 양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샌디에고 승 보는데 그래도 이 스캇의 기량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이 경기는 언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매치도 경기 이제 불펜에 대해서 대응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지금 정비가 된 하루라는 거, 그것도 빼놓을 수는 없는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7.5점 납득됩니다. 언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대 워싱턴 경기인데 9.5점 이거는 진짜로 언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그리핀이 곧 저평가되어 있고 메리 켈리의 이번 시즌 지금 성적이 지금 통틀어 봤을 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5점대 나오다 보니까 켈리를 지금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하고, 애리조나 홈의 이제 스타일이죠. 외야가 넓다 보니 그걸로 인한 사무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9.5점이 잡혔는데, 실제로 지금 메릴 켈리가 이 5월 달에 던졌던 피칭 내용은 6경기 4승 1패 3.49의 ERA입니다. 이 4월 달과는 완전히 달라요. 4월 달 WHIP가 2.25였습니다. 근데 지금 1.16까지 떨어뜨렸어요. 5월 달 6경기 치르면서. 켈리 다른 투수예요, 지금. 이게 지금 완전 지금 이제 평가 자체가 시즌 성적에 너무 이제 과소평가되었다라고 보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이 경기가 불펜 싸움까지 간다. 워싱턴도 최근에 불펜이 반등을 했어요. 불펜이 의외로 좋은 성적을, 파커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의외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싱턴도 풀린도 마찬가지고 좌완 우완에서 이제 나름 경쟁력이 좀 생긴 투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워싱턴 그리핀이 5이닝 던지고 내려가 나서도 크게 안 무너질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이 경기. 그리고 지금 켈리가 그렇게 호투해주면은 애리조나가 어제도 그렇게 다저스를 투수력으로 찍어 눌렀잖아요. 3대2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8, 9의 불펜 싸움에서 이겼던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 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리조나. 이건 9.5 기준이라면 당연히 언더 생각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다저스 대 LA 엔젤스. 오늘 뭐 트리거 하나만 시원하게 더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거 LA 엔젤스 승 트리거 나왔어요. 근데 저 표에 다저스 마헨 써놨습니다. 그까지만 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어쩌겠어요. 사사키가 4월달 대비 5월달에 볼넷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사사키가 보여줬던 시즌 초반에 뭐 스프링 트레이닝 때부터 5개씩 4개씩 내주던 그런 볼넷 수치가 이제 안 나타나고 5월달에 경기당 볼넷 2개 이상 준 경기가 없어요. 그 2경기 2개씩 나왔었고 무사사고 피칭 한번, 그게 바로 LA 엔젤스 상대 7이닝 1실점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볼넷 1개씩 내줬던 경기 이제 2차례 이렇게 치르면서 28.1이닝 동안
볼넷 6개, 4구 2개 포함해서 449 총 8개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WHIP 0.99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사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홈에서 다저스 타율이 이번 시즌 원정보다 좀 떨어지거든요. 원정 다저스가 이제 OPS 타율이 2할 7푼대가 나오는데 홈에서는 2할 5푼대로 좀 떨어져요. 실제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근데도 디트머스 대 사사키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사키가 이미 LA 앤저스에게 좋은 기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볼넷 분명히 안 내주고 있고 다저스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라는 것 생각하면 좌투수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다저스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트리거는 LA 앤저스 승 트리거가 나왔고요. 이게 제가 오늘 공개한 이 두 개의 트리거가 그 미러키 콜로라도 승과 LA 앤저스 승 트리거를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개의 트리거가 실제로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그 전체 트리거들 중에서 꽤나 승률이 좋은 업체에서 나온 이 트리거가 요거 두 개입니다. 이 콜로라도랑 그 다음에 LA 앤저스가 그 프락스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얘네가 지금 이번 시즌에 MLB 부분 머니라인 즉 승패 부분에서 리버스 라인 무브먼트 즉 RLM 이제 시그널로 낸 총 시그널 횟수가 총 199회입니다. 200회 좀 안 됐는데 여기서 101승 98패를 하는 동안에 역배 트리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놓으니 네, 플러스 트리거 유닛이 플러스 34 수준으로 꽤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효율성, 수익성을 보여주는 트리거를 이 RLM에서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같은 업체에서 낸 트리거 두 개를 공개를 한 거고, 얘네들이 이제 어제 냈었던 이 트리거는 어제도 얘네들이 역배 트리거를 냈었는데 그 트리거가 근데 일단 틀리기는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공개를 한 이유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개를 한 건데 어제 얘네들이 냈던 트리거가 애틀레틱스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랑 애틀레틱스 승 요거 두 개를 얘네가 냈었습니다. 트리거를. 그래서 실제로 이거 두 개 다 틀렸고 얘네가 어제 토론토 승은 맞췄다. 하나 맞추고 두 개 틀렸네요. 하나 맞추고 두 개 틀렸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일단은 오늘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도 같은 업체에서 낸 트리거 어제 1승 2패를 했고 오늘 일단 얘네들 트리거는 역배 트리거가 그렇게 두 경기가 나왔다라는 거. 그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트리거들이 혹시 다 궁금하시거나 이제 더 많은 배팅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멤버십 혜택 한 번씩 읽어보시고 3만원 멤버십 혜택 가입하시면은 주력 한 경기 뽑아드리고요. 오늘처럼 방송이 이렇게 길어지는 날에 시간이 없다 하신 분들 위해서 미리 오늘 이렇게 방송 예상한 결과들을 다 써놓은 결과지를 게시글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방송 전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외 배팅 업체 트리거 제가 실제로 40만원 가까이를 결제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트리거를 3만원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상 내가 조합픽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을 좀 짜주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이상 혜택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한두 푼은 아니니까 뭐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또 좋은 그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O도 주력 잘 적중돼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들 이제 MLB도 내일 또 반전 가져가면서 제가 오늘은 좀 아쉬웠지만 MLB가 내일은 또 적중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도 오전에 아쉽게 흘러갔어도 오후에는 KBO를 또 챙겨갔으니 기분 좋게 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